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전 세계 물가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의 가게들에도 사재기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식량과 생필품에 이어 한국 제품이 없어 시민들이 울며 줄을 서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한국 제품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라벨라 소니예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 한국이 제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지도 위의 먼 나라, 제 여행 작가 경력에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곳이었죠. K-팝, 전자제품, 그리고 특이한 뷰티 트렌드,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전부였어요. 알고 싶었던 것도 그게 다였고요. 제 세상은 작고 익숙했어요. 케임브리지 외곽에 있는 예쁜 집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여행 관련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창문 밖으로는 완만한 영국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 언덕이 물결치고 가끔 양들이 멀리서 풀을 뜯고 있었죠. 동네 가게 사람들은 절 이름으로 불렀고 제 일상은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쁜 집안의 상황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어요. 13살 딸 오피리아의 피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 목, 팔꿈치 안쪽을 화가 난 듯한 붉은 반점으로 뒤덮고 있었어요. 쌍둥이들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죠. 9살 페레그린은 밤에 너무 많이 긁어서 아침이면 베개에 작은 핏자국이 남아있곤 했어요. 그의 쌍둥이 형제 이시도어는 증상이 조금 더 가벼웠지만 그래도 가끔은 불편해하기 충분했죠.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목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비누로요. 조심스럽게 아이들 피부를 두드려 물기를 말리고 있었죠. 문지르면 상태가 더 나빠졌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해준 비싼 크림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가려운 반점들은 돌아오곤 했어요. 때로는 전보다 더 심하세요. 엄마, 아파요. 오피리아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볼을 긁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지만 용기를 내어 미소를 지었죠. 알아, 차가운 찜질을 다시 해볼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보고 특별한 침구를 세탁하고 있었어요. 일반 세제는 아이들을 더 가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제외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유제품도 달걀도 견과류도 안 됐어요. 우리 부엌은 모든 제한 사항 때문에 과학 실험실 같았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뜬 눈으로 누워있곤 했죠. 때로는 페레그린이 잠든 채로 긁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편안히 잠들 때까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대부분 전 몇 시간 잠을 자고 나면 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온라인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가족 사진들을 스크롤하다 보니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다른 모든 댓글과는 달랐죠. 영국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제 아토피가 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 지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의 지나칠 뻔했어요. 또 다른 기적의 치료법 주장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가 절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제 마음속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부모가 올린 상세한 전후 사진들 때문이었을까요? 오피리아의 피부와 똑같이 생겼다가 2주 후엔 깨끗하고 건강해진 피부 사진이요. 댓글 섹션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수백 개나 되는 이야기들이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설명이었죠. 가짜로 만들어질 수 없는 사진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연구 논문 링크도 있었고요. 한국 직구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할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브랜드 이름은 아라였죠. 페이지는 반은 한국어, 반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배송이 최대 2주까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리뷰는 아주 좋았지만 사이트는 제가 평소에 신뢰하는 세련된 영국 쇼핑몰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국 최고의 의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었죠. 거의 효과가 없는 치료법에 수천 파운드를 썼고요. 이게 정말 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면 다시는 희망을 말할 자격이 없을 거야. 그 생각과 함께 주문 버튼을 눌렀고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오는 아라. 모이스처 크림이라는 것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확인 이메일에는 배송이 12-14일 정도 걸릴 거라고 써 있었죠. 한국에서 오는 패키지를 기다리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현관문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매일 오후 배달 트럭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요. 매일 저녁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며 제 작은 패키지가 세계를 가로질러 오는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일차 서울 처리센터에서 패키지 접수됨, 3일차 패키지 한국 출발, 7일차 패키지 영국 도착, 9일차 패키지 세관 통관 중. 그 사이에 오피리아의 얼굴은 또 다른 심한 발진이 생겼어요. 몇몇 아이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려서 학교 간호사가 오피리아를 데려가라고 전화했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오피리아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죠. 곧 좋아질 거야.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더 이상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12일 차의 배달 트럭이 우리 집 밖에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가 가득 적힌 갈색 종이로 포장된 작은 상자였어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어요. 안에는 깔끔한 파란색 글씨로 아라라고 쓰인 단순한 흰색 용기가 들어 있었어요. 한쪽은 한국어, 다른 쪽은 영어로 된 설명서가 접혀 있었고요. 안에 든 크림은 하얀색이었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피리아가 목욕을 마친 후 제가 그 용기를 보여줬어요. 이거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아주 먼 곳에서 온 거야. 손가락 끝에 크림을 조금 묻히고 오피리아의 볼에 있는 붉은 반점에 부드럽게 발랐어요. 오피리아는 처음에 움찔했어요. 새로운 크림은 보통 상처난 피부에 따가웠거든요. 하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아프지 않아요. 놀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일어나 오피리아를 확인하고 있었죠. 자는 동안 크림을 긁어내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새벽 2시, 그리고 4시, 또 6시에 그녀의 방을 들여다봤을 때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면서도 손이 긁는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볼의 붉은기가 조금 덜해 보였어요. 얼굴이 어때? 아침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덜 가려워요. 조심스럽게 볼을 만지며 말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부기가 확실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목의 반점도 덜 붉어졌고요. 오피리아는 학교 가기 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5일째 되는 날 쌍둥이들도 크림을 써보고 싶어 했어요. 페레그린의 베개에는 그날 아침 새로운 핏자국이 없었어요. 이시도어는 팔이 덜 따끔거린다고 말했고요. 7일째 되던 날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피리아가 화장실에 서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피하지 않고요. 얼굴에 있던 딱지 몇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래에는 새로운 분홍빛 피부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엄마, 그녀가 불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눈까지 가득 차오른 진짜 미소였죠. 10일째 되는 날 변화가 너무 명백해서 오피리아를 학교에서 데려올 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찾으셨든 정말 효과가 놀랍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이제는 환한 듯한 붉은색이 아닌 약간 분홍빛만 남은 오피리아의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있을 때 그녀가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자신감으로 저도 제 습진 반점에 크림을 발라봤어요. 며칠 안에 팔꿈치 안쪽의 거칠고 비늘처럼 일어난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짧은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편집자와의 미팅에 갔어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같았을 때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헤드라인을 봤어요. 다음 달부터 한국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예정.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용기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 우리는 더 필요할 거예요. 25% 가격 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송이 더 어려워지면 어쩌죠? 바로 한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더 많은 용기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빨간색 메시지가 화면에 번쩍였어요. 아라 모이스처 크림 품절, 재입고 날짜 미정.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웹사이트도 확인했지만 모두 품절이었어요. 이 기적의 크림을 발견한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모두가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다음 날 학교 픽업 시간에 두 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습진용 한국 크림 케임브리지 마켓이 내일 아침 마지막 배송을 받는데요. 다음 날 새벽 적어도 20명의 다른 부모들과 함께 마켓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모두 화장품 섹션으로 달려갔죠. 모두를 위한 충분한 상자가 없었어요. 겨우 하나를 잡을 수 있었는데 마치 금으로 만든 것처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다른 부모들도 저처럼 눈이 빨갛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몇몇은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고요. 한 어머니는 상자 값을 지불하면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중한 용기를 약장에 두고 바라봤어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피리아의 피부가 다시 고통스럽고 가려운 상태로 돌아갈 것이란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날 오후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건 제 아이에게 얼굴을 돌려준 생명줄이에요. 이것 없이는 너무 두려워요. 큰 기대 없이 SNS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제 아들도 같은 상태예요. 이 크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관세는 너무 불공평해요. 제 딸도 이게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케임브리지 크로니클의 옥타비아 싱클레어였어요. 쏜 부인, 당신의 동영상이 마케팅 홍보 대사가 됐어요. 독자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케임브리지 크로니클의 옥타비아와의 인터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오피리아의 얼굴에 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전후 사진을 찍었죠. 기사가 나온 지 한 달 후 믿기 위해 3번이나 읽어야 했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의 아라 본사에서 온 거였죠. 아라벨라 쏜 부인께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공장에 방문해 주시길 초대하고 싶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의 딸을 도운 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미국과 영국의 많은 고객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곳에서 이제 저를 초대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죠. 그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긴 대화 끝에 제가 가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돌볼 4일 동안만 가는 거였으니까요. 신문사의 옥타비아도 후속 기사를 쓰기 위해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고 아라 회사는 동의했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곤함과 설렘이 이상하게 뒤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고 목적이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라이 민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죠. 그녀는 우리를 문에 아라 로고가 있는 검은색 차로 안내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운전해 들어가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도시는 높은 빌딩, 네온 사인, 그리고 바쁜 거리들이 가득한 숲이었어요.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고 산을 뚫은 터널을 통과한 다음 마침내 도시 외곽의 조용한 지역으로 나왔어요. 저희 공장이 여기 있어요. 번잡한 도시에서 떨어져서 공기가 더 깨끗한 곳이죠. 아라 건물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커다란 산업 공장 대신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정원과 나무로 둘러싸인 중간 크기의 하얀 건물이었어요. 제품을 만드는 곳보다는 연구센터처럼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자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아라 화장품의 선임 연구원인 정별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환영합니다. 쏜 부인, 저희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크림이 제 딸의 삶을 바꿨어요. 별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딸의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여줬어요. 오피리아가 미소 짓고 있는 최근 사진이었죠. 피부는 깨끗하고 건강했어요. 별아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함께 합류한 다른 두 연구원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화면을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오피리아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별아가 제 휴대폰을 돌려주며 이제 그녀를 도운 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으세요?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시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깨끗했죠. 직원들은 특별한 클린룸 슈트,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먼저 재료 일부는 수세기 동안 피부 문제 치료에 사용되어 온 전통 한국 한방 약재에서 가져왔어요. 그녀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말린 식물들을 보여주며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순도를 테스트하는지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특별한 기계를 사용해 식물에서 유용한 부분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보여줬어요. 그 다음 혼합실은 자연 추출물이 다른 성분들과 정확한 양으로 혼합되는 곳이었고 컴퓨터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테스트 구역은 각 배치가 포장되기 전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곳이었어요. 저희는 모든 것을 3번 테스트해요. 먼저 유해 박테리아, 그 다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물, 마지막으로 효과성을 검사합니다. 배치가 3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을 때만 포장으로 넘어갑니다. 포장실에서는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흰색 용기를 놓고 있었어요. 기계가 각 용기에 정확히 같은 양의 크림을 채우고 그 다음 다른 기계가 뚜껑을 닫고 밀봉하고 있었죠. 작업자 중 한 명,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민지의 통역을 통해 그녀가 말했어요. 영국의 아이들이 저희 크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각 용기를 밀봉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할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저 판매할 제품을 만드는 직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별아는 우리를 주요 생산 구역에서 떨어진 작은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차트, 현미경, 컴퓨터가 있었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8년 동안 해로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심각한 피부 상태를 도울 수 있는 공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연구 노트를 보여줬어요. 공식, 메모, 테스트 결과로 가득 찬 수백 페이지였죠.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수년간의 연구와 관심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돕고 싶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옥타비아는 이미 휴대폰에 메모를 입력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이 회사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제 딸의 피부를 구한 크림이 수년간의 세심한 연구와 진정한 관심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갈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이상 긴장되거나 불안하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은 보고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깨끗한 실험실에서 효과 있는 공식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실험하던 별아 연구원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각 용기를 밀봉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던 포장실 아주머니도 생각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족을 도와준 진짜 사람들이었죠.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했을 때 전화기를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많은 메시지가 크림에 대해 물어보는 부모들이었고, 일부는 인터뷰를 원하는 지역 뉴스 방송국이었죠. 심지어 어린이 병원의 의사로부터 온 메시지도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동영상을 녹화했어요. 이번에는 절박하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고 희망에 차 있었죠.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거기서 발견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과학과 관심이 만나는 곳을 봤어요. 아라 크림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년간 연구 결과예요. 크림을 만든 연구원. 벼라는 해로운 화학물질 없이 효과가 있는 공식을 찾을 때까지 8년 동안 실험했어요. 공장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공유했어요. 벼라가 저에게 설명했던 대로 과정을 설명했죠. 이 크림은 제 딸에게 미소를 되찾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해요. 지식과 마음이 함께 담겨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아침이 되자 수천 번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사람들이 공유하고 친구들을 태그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옥타비아의 새 기사는 이틀 후에 나왔는데 공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구에 관한 벼라의 인용문이 실려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의 부모들이 직접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죠. 오피리아 학교의 한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당신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아들도 습진이 있어요. 그 크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옥타비아의 기사를 읽은 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쌍둥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크림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곧 제 받은 편지함은 비슷한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처럼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관세 25% 가격 인상이 여전히 있었고 공급은 제한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개별적으로 답장할 수 없는 이메일들에 둘러싸여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K-뷰티 공동구매라는 소셜미디어 그룹을 만들고 저에게 연락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죠. 제 아이의 얼굴을 구한 제품의 출처를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며칠 안에 그룹은 1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게 됐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후 사진을 올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역 대학에서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 유학생을 찾았고 또 다른 부모는 국제 배송 분야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대량 주문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저는 벼라가 준 이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했어요. 우리 커뮤니티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라가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지 물었죠. 그녀의 답장은 당신의 주도적인 노력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라는 현재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의 적절한 유통 채널을 구축하는 중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그룹을 위한 특별 대량 배송을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주 후 대규모 배송이 도착했어요. 우리 그룹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분한 양이었죠. 우리 거실에서 분배의 날을 조직했어요. 부모들이 한 명씩 주문한 물건을 가지러 왔죠. 눈물, 포옹, 그리고 수많은 감사 인사가 오갔어요. 저는 더 이상 절박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 가족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죠.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우리 커뮤니티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크림 바르는 팁, 발진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아라 제품과 잘 맞는 순한 비누 등을 공유했어요. 지역 의사들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처방된 약들이 종종 실패할 때 이 크림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저녁 오피리아의 얼굴에 크림을 바르면서 그녀가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가 언젠가 한국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요? 그래,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한국에서 그 신비한 크림을 절박하게 주문했던 그날 밤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여행지나 관광 명소에 관한 글이 아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뷰티 너머 한국 스킨케어가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꿨나였죠. BBC의 제 편집자는 제가 평소의 여행 기사 대신 이 이야기를 제안했을 때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스킨케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 기사는 작은 책 계약으로 성장했어요. 출판사들은 제 이야기가 전 세계 가족들이 일상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보고 제가 한때 가졌던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병원의 윌리엄스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임상 시험 결과가 유망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마침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그들은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전통적인 치료법과 함께 알아 크림을 사용하는 작은 연구를 시작했었죠. 몇 년 동안 고통받아 온 아이들이 개선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피리아가 문틀에 기대서 있었는데 피부는 깨끗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자신감은 지난 몇 달 동안 활짝 피어났죠. 학교 연극부에 가입했어요. 얼굴이 붓고 아플 때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아직도 크림에 대해 쓰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단지 크림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머를 봐야 한다는 것에 관한 거지. 아래층에서 쌍둥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페레그린과 이시도어가 아빠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베개 커버는 몇 달 동안 핏자국 없이 깨끗했어요. 우리 모두 밤새 편히 자고 있었고요. 특별한 세탁 루틴, 끊임없는 목욕, 끝없는 병원,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우리 가족은 단순히 피부가 치유된 것을 넘어 여러 면에서 변화했어요. 제 여행 글쓰기는 이제 문화 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방법들이요. 저는 피부과 학회에서 정기적인 연사가 되어 마침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의사들과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관세 문제는 우리의 옹호 활동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어요. 우리 부모 그룹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커졌죠. 3개월 전 정부는 입증된 의학적 혜택이 있는 치료용 화장품에 대한 특별 예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아라 제품은 이제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우리와 같은 가족들이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책상에는 벼라의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라는 피부 질환에 대한 자연치료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연설자가 되어 한 어머니의 절박한 검색이 어떻게 문화 간 다리를 만들었는지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초대장 옆에는 우리 가족 달력이 있었고 다가오는 한국 여행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5명 모두가 갈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삶을 바꾼 크림을 만든 나라를 보는 것에 흥분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제가 한때 상상했던 것처럼 이상하고 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에서 온 최신 패키지와 함께 도착한 벼라의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친애하는 아라벨라와 가족들에게 크림으로 시작된 인연이 우리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벼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서 1년 전의 제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렵고 생각이 제한적이었던 전 서울의 무대에 서서 전 세계의 의사들과 연구원들과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가족이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답이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곳에서 오나 봐요. 창 밖으로 별들이 케임브리지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 반대편 어딘가에서 같은 별 아래 벼라와 그녀의 팀은 아마도 다음 공식을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가족이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도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내면에서부터 따뜻해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은 작은 크림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